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는 영화 같은데 의미 없는 잡음이 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맘더 리더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어 DVD, 특히 디즈니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팝송이 냉정하게 말해서 영어를 습득하는 데는, 영어라는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어떤 흥미 유발이나 어떤 동기부여 정도는 될 수 있어도 메인이 되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런 팝송이 아니라, 영어 노래가 아니라 바로 영화예요. 영화는 사실 노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긴 서사가 있고, 그리고 또 인물 간의 대화가 있잖아요. 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생한 살아있는 언어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도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들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 그들이 나누는 고민, 그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언어로 풀어낸 거잖아요. 멜로디, 노래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는 강력한 언어 습득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성인의 경우는 영화나 그리고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그런 시트콤 같은 것이 확실히 언어 습득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꾸준히 할 수 있을 만큼 재밌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고민을 남겨주신 분의 댓글을 한번 보면 우리가 생각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이 고민의 주인공은 50개월 된 남자아이인데요. 이렇게 시작되네요. 2년 동안 라푼젤 영화를 200번 넘게 본 저희 아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고민도 안 되었겠지만 이 라푼젤 영화를 처음 보기 시작한 게 2돌 즈음. 이제 50개월 된 아이예요. 그동안 의미 없는 잡음만 들으며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닌가 무척 걱정되네요. 일부러 틀어준 건 아니고 제가 아이 잘 때 영어 공부한다고 라푼젤 보면서 외우고 하는 걸 어깨너머로 한두 번 봤는데, 두돌이 지나 TV 노출을 허용하고부터 라푼젤을 틀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 러닝타임 긴 걸 꼼짝 않고 앉아서 집중해서 봐요. 아이 수준에 맞는 다른 DVD를 보여주면 한두 번 보고 나서 안 보려고 하고 오로지 라푼젤만 원해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어요. 까이유, 맥스앤 루비, 포페트롤, 뭔지 모르겠네. 포페트롤, 페파피그 등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매번 실패였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주말이나 엄마가 아플 때, 유치원 결석하는 날만 라푼젤을 보여줬어요. 그게 벌써 200번이 넘었고 음원만 추출해서 한 번 들려줬더니 시도 때도 없이 틀어달라고 해서 음원만도 수십 번 들은 것 같아요. 화려한 영상과 음악에만 빠져 영어 자극은 안 되었던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주로 음악이 좋은 영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 조금 지겨운지 다른 걸 보고 싶어 해서 겨울왕국을 30번 정도 보고 굿타이너는 10번 정도 봤어요. 영어 그림책을 신생아 때부터 꾸준히 읽어줬고요. 책도 꽂히는 책은 5,000번씩 반복하는 아이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 영화들을 끊고 강제로라도 짧은 DVD를 보게 해야만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전형적인 그 50개월 아이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그림책을 읽어줬을 때도 그렇고 영화를 봤을 때도 그렇고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걸 50번, 100번 반복해서 보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몰입을 잘하고요. 엄마가 신생아 때부터 책을 읽어줘서 그런지 확실히 집중력이 좋은 아이고 몰입이 쉬운 아이예요. 우선 이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아이가 이렇게 같은 영상을 혹은 같은 그림책, 자기한테 꽂히는 그림책을 반복해서 보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봐요. 그리고 그런 성향의 아이가 있어요. 저희 큰애가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4, 5, 6세, 얘가 영상물에 중독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넋을 잃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음원을 추출해서 소리만 들려줘도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지겨워질 법도 한데.
반면 또 어떤 아이들은 저희 둘째 뭐 하나를 집중해서 듣질 못해요. 영상도 반복해서 보는 걸 딱 싫어하고 항상 새로운 걸 계속 보여달라고 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저렇게 새로운 걸 계속 바꿔가면서 보면 쌓이는 게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계속 새 것만 찾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타고난 성향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성향에 맞춰서 엄마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 그래도 반복을 좀 하고 싶으면 요령을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녹음을 해서 배경음악으로 깔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흘려듣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은 이상 행동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한 7세, 8세가 되면 서서히 희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친구도 생기고 관계가 좀 더 복잡해지고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충실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책 읽기, DVD 보기 이런 걸 조금 느슨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껏 보여주시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들려주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가 질문하신 그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는 영화 같은데 의미 없는 잡음이 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 라푼젤을 200번 정도 반복해서 볼 정도면 아마 이 아이는 거기 나오는 모든 문장들을 다 스폰지처럼 흡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빠른 말을 얘가 다 알아듣겠어? 우리는 그 스크립트가 있어야만, 그쵸? 대본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걸 내 눈으로 읽어서 해석이 돼야만 그게 완벽하게 들린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거는 성인이 된 우리 어른의 뇌로 생각하는 거고요. 어린아이들은 모국어를 한참 배우는 언어를 습득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 그런 아이들은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저희 아이 6살, 7살 때 이렇게 한참 DVD를 볼 때 저는 해석도 안 되고 못 알아듣겠는 그런 문장들도 완벽하게 다 알아듣고 해석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얘 영어 듣기 실력이 나보다 훨씬 좋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 DVD를 볼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기준으로 저거 안 들릴 텐데, 저거 이해 안 될 텐데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라푼젤의 모든 문장들이 다 들리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50번 반복하고 200번 반복할 정도로 반복해서 봤다면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누가 프랑스 영화를 틀어주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프랑스어인데 프랑스 영화를 틀어주고 그걸 200번 들으라고 해봐요. 그거 못해요. 인간은 그걸 못 알아듣는데 200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되니까, 들을만 하니까, 그래서 재밌으니까 듣고 있는 거니까 그냥 계속 지금처럼 즐기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디즈니 영화에 대한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디즈니 영화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영화라기보다 사실 성인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확실히 대사도 빠르고, 마치 우리가 가수들이 랩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자막이 없으면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문장들도 있긴 있어요. 어린아이일수록 화려한 화면, 그리고 빠른 전개, 그리고 현란한 배경음악, 이런 거에 혹하죠.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의 정서와 그 언어 수준에 맞는 그런 DVD를 보여주고 싶죠. 까유나 리틀 베어, 맥스 앤 루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긴 하죠. 그런데 아이가 벌써 이렇게 라푼젤이나 겨울왕국 이런 디즈니 영화에 빠졌다면 이미 불량식품의 맛을 안 아이, 라면의 맛을 안 아이에게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혹은 잘 짜여진 유기농 식단으로 돌리기가 조금 힘든 것처럼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엄마는 그래도 아이를 어떤 나름의 규칙 안에서 굉장히 잘
관리를 했고 또 정성껏 키우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댓글에도 썼지만 예를 들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엔 네가 원하는 라푼젤이나 겨울왕국을 볼 수 있어. 하지만 평일에는 엄마는 네 정서에 맞는 그리고 네 언어에 맞는 너희 또래 아이들이 보는 그런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 라고 아이랑 협상을 해야겠죠. 지금 50개월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애가 꽤 똑똑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말귀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속을 정하자. 엄마는 이렇게 화면 빨리 돌아가고 너무 정신없고 이런 영화를 월화수목금 평일에 매일 보는 거 조금 걱정이 돼. 평일에는 아이들 정서에 맞는 차분하고 그리고 또 잔잔한 그런 DVD를 봤으면 좋겠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는 네가 이 약속을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약속을 지키면 정말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잘 꼬셔야죠. 꼬셔서 하면 충분히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아이한테 필요한 영상과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영상을 나눠서 꾸준히 영어 영상물을 들려주는 그런 환경을 충분히 노출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이미 잘하고 계시고 한 가지 분명한 건 DVD를 보여주시거나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의 반응을 따라가는 게 가장 그 아이에게 맞는 환경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라푼젤이나 이런 서사가 긴 영상을 좋아한다는 건 어찌 보면 긍정적인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이 약간 복잡하고 숨이 좀 긴 그런 영상물도 집중해서 본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영화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지루할 틈이 없이 만드는 그런 것도 있죠. 이런 아이한테는 오히려 엄마가 약간 전략을 바꿔서 스토리가 좀 길고 숨이 긴 그런 장편 소설을 슬그머니 한번 읽어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 고민의 주인공은 고민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운 비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즈니나 픽사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 러닝타임이 되게 길고 너무 복잡하고 대사도 빠르고 그래서 엄마들이 이거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기 좋잖아요. 아이들은 대충 알아듣긴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좀 차분하게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성공한 영화 같은 경우 단편으로 시리즈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드라마처럼. 예를 들어서 쿵푸 팬다 이런 거라든가 How to Train the Dragon 이런 것들 다 미니 시리즈로 한 20편, 30편짜리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활용해도 좋은 거. 우리 아이가 어떤 영화에 꽂혔다. 그러면 그 영화가 시리즈화된, 드라마화된 그런 영상물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여주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를 나눌 거냐면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팅힐 영화 50번 봤더니 귀가 뚫렸다. 그래서 동시통역사가 된, 동시통역사인가? 아무튼 4개 국어, 5개 국어에 능통하게 된 모의고사 9등급 출신의 어떤 언어 능통자에 대한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성인도 이 아이처럼 한 영화를 50번, 100번 들으면 귀가 열리나? 귀가 뚫리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고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